5년차 맞벌이 딩크 부부입니다. 저는 미혼 시절부터 아이에 대한 생각이 없었어요. 제가 어릴 때 워낙 어렵게 자라서 나중에 컸을 때 내 아이가 힘들게 크는 건 원치 않는다는 생각만 하면서 자랐어요.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던 아버지가 제가 어린 시절 사기를 당하셔서 휘청하셨던 일이 있거든요. 다시 밑바닥부터 시작하신 아버지가 다시 자리를 잡으실 때까지 대략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물론 부모님 사랑은 듬뿍 받았지만 경제적 빈곤을 어린 나이에 겪으니 또래 친구들보다 철이 빨리 들었어요. 그때부터 나는 가난을 아이에게 대물림해주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성인이 되어 연애를 시작하면 상대에게 제가 딩크라는 걸 미리 알려주고 연애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딩크라는 말 듣자마자 헤어지자고 한 사람도 있었고요. 괜찮다고 하더니 나중엔 안 되겠다며 이별을 고한 사람도 있었어요. 물론 저는 언제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상대방이나 저나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뿐이니까요. 상처는 받지만 제가 감수해야 할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제가 딩크임을 고백했음에도 남편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예전에 만났던 남자들처럼 나중에 돌변해서 못 견디겠다 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있었어요. 그런 걱정이 무색하게 연애 기간이 어느덧 2년을 넘어갔고 슬슬 결혼 얘기가 나와 남편에게 물었어요. 나는 앞으로도 딩크로 살아갈 건데 저를 선택한 걸 후회하지 않겠냐고요. 남편은 한창 철없던 20대 초반의 오토바이를 좋아했었다네요. 그러다가 크게 사고가 나서 중내 산해했었대요. 그때 고환을 크게 다쳐 임신이 힘들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혼자 숨겨온 비밀이라고 제게 털어놓네요. 그제서야 남편이 제 딩크 결심에 왜 아무렇지 않아 했는지 알겠더군요. 저는 자의로 남편은 타의로 이 새에 대한 기대를 접고 살아왔던 겁니다. 어찌 보면 이게 운명일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서로 원하는 걸 해주지 못하는 죄책감을 덜 수 있었으니까요. 결혼 전 양가를 설득하는 일이 힘들었어요. 그래도 저희는 강력하게 딩크를 원한다 말씀드렸고 양가 부모님 모두 마지못해 저희 손을 들어주셔서 저희는 결혼까지 오게 되었어요. 정말 애 없이 살 거냐는 잔소리는 꾸준히 들어왔지만 감수했던 부분이라 견딜만 했어요. 저희가 애도 없다 보니 금전적으로 여유가 많아져서 양가 부모님들 많이 챙겨드리며 그렇게 지내왔어요. 이번에 저희 친정아버지가 칠순을 맞으셨습니다. 저희 아빠는 잔치 같은 건 싫다며 차라리 가족여행을 가자 하시더군요. 비행시간이 비교적 짧은 중국으로 여행을 결정하고 자식들끼리 여행 비용 나눠내겠다 했어요. 그런데 저희 아빠는 너희 돈은 안 받겠다. 선언하셔서 겨우 몇 날 며칠 설득해 저희 아빠가 총 여행 경비의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50%를 저랑 오빠, 그리고 언니까지 세 남매가 나눠서 부담하게 됐어요. 친정 부모님의 저랑 남편, 그리고 언니랑 오빠네 가족까지 하니 무려 11명이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즐거운 시간은 빠르게 지나간다죠? 언제 다녀왔다 싶을 정도로 순식간이었네요. 저희 가족 모두가 만족한 여행이었다. 자부할 수 있을 정도예요. 여기까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시댁에서 얘기하다가 저희 친정 식구랑 여행 다녀온 이야기가 나왔어요. 남편이 너무 좋았다며 다음에 우리도 같이 가자고 하더군요. 시댁이라고 거리두고 그럴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저도 남편 말에 맞장구 치며 언제 한번 같이 가시자고 말씀드렸어요. 시댁은 시부모님 두 분에 아직 미혼이신 형님 계세요. 며칠쯤 지났을까? 형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가족여행 계획 중이라며?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희 친정아버지 칠순 기념으로 가족여행을 다녀왔는데 시댁 식구들이랑도 같이 가면 좋겠다 싶어서 계획을 한 건 아니고 나중에 기회되면 같이 가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거라 했어요. 형님은 그럼 엄마 칠순이 2년 남았으니 미리 땡겨서 다녀오면 어떻겠냐 하시더군요. 저는 좋다고 남편 오면 얘기하겠다 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남편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계획해보자 하더군요. 항공권 시세 알아보고 대략적인 예산을 잡은 후에 형님께 알려드렸어요. 형님은 자기한테 안 알려줘도 된다며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럼 저희가 계획 짤 테니 돈은 남편 계좌로 입금해 주시라 말씀드리고 전화 끊으려 했어요. 근데 저한테 대뜸 나한테 돈 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조금 당황했지만 칠순기념이니까 저희랑 반반씩 부담하시는 걸로 알았다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여유가 없는데 너네가 다 내는 거 아니었냐며 너네 잘 버는데 그 정도 돈도 못 쓰냐며 핀잔만 잔뜩 주시더군요. 아무리 여유가 있어도 한가족 여행 경비 전부를 부담하기엔 저희도 빠듯하죠. 저희도 이 정도를 전부 부담하는 건 무리고 그래도 자식이 둘이니까 반씩 부담하는 게 맞는 것 같다 말씀드렸어요. 형님은 일단 알겠다 하시고 전화 끊으셨어요. 정확히 반씩은 아니더라도 형님이 부모님 중 한 분의 여행 경비와 본인 여행 경비는 부담해야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알기론 형님이 일은 하시는데 사치가 심하셔서 돈을 많이 못 모으신다고 알고 있어요. 여행 가자길래 무슨 생각인가 했더니 저희 돈으로 가자는 얘기였나 봅니다. 영부영하다간 저희가 전액 부담하는 그림이 그려져서 계획 올스톱 시키고 남편에게도 얘기했어요. 남편은 알겠다고 하는데 누나가 돈이 있으려나 하면서 말을 흘리더군요. 돈이 없으면 여행을 가지 말아야지 왜 그럼 여행 가자 하나요? 형님의 태도도 남편의 반응도 전부 다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냥 무시해버리고 들은 척도 안 했네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을까 어머님이 저희를 집으로 부르셨어요. 가보니 형님도 와 계시더군요. 무슨 일인가 했는데 어머님이 대뜸 너는 우리한테 돈 쓰는 게 아깝냐? 하시더군요. 정말 어안이 벙벙했어요. 밑도 끝도 없이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죠. 무슨 말씀이시냐 물었더니 너희가 여행 경비 다 못 내겠다 했다며? 하셨어요. 딱 사이즈 나왔죠. 형님이 여행은 가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 어머님 뒤에서 조종하는 거 딱 보이더군요. 차근차근 말씀드렸어요. 칠순기념이고 자식이 둘인데 하나가 다 부담하는 건 아니라 생각한다고요. 어머님은 얘가 돈이 어딨겠냐고 형님 가리키며 말씀하시더군요. 그럼 저는 돈이 어디서 나오나요? 어머님, 저도 똑같이 일해서 돈 벌어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님이 제가 말대답한 거에 화가 나신 건지 아니면 어머님 말씀에 따르지 않아서 화가 나신 건지 아니면 형님께 돈을 받아야겠다는 제 태도에 화나신 건지는 알 수 없지만 고래고래 소리 지르시며 역정내시더군요. 시애미한테 쓰는 돈이 그렇게 아까웠냐. 다 늙어서 며느리 눈칫밥 먹다 가게 생겼다며 돈 번다고 유세란 유세는 다 떨더니 한 푼도 안 내놓으려고 한다고 아주 독하다 하시네요. 어머님께 말씀드렸어요. 저 어머님께 돈 번다고 유세 떤 적 단 한 번도 없고요. 어머님 눈치 준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머님한테 쓰는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당연히 자식된 도리로서 형님도 경비 일부분을 부담하는 게 맞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어머님은 제 말에 반박은 못하시고 인신공격까지 하시더군요. 친정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쳤냐면서
돈 좀 있다고 사람 깔보는 게 집안 내력이냐며. 그러다가 어머님이 애도 못 낳는 거 며느리로 들인 내 잘못이라고 하시더군요. 순간 머리를 망치로 맞은 듯 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 되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 너네 딩크하기로 한 거 너한테 문제 있어서 그런 거지? 세상 사람 속여도 나는 못 속인다며 네가 애 못 낳으니까 우리 아들더러 딩크하자 꼬드긴 거 아니냐고 하시는 겁니다. 물론 제가 딩크를 원한 건 맞지만 제 몸에 문제가 있어서 딩크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은 너무 억울했어요. 그때 남편 얼굴을 봤는데 저희 남편 아무 말 안 하고 멍하니 있더군요. 앞에서 계속 비난하시는 어머님보다 아무 말 못하고 방관하고 있는 남편에게 더 큰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쳐도 시선을 돌리며 회피하는 남편의 모습에 저는 제 결혼 생활이 끝났다는 걸 알았어요. 더 이상 시댁 눈치 볼 것도 없겠다 싶어 저도 똑같이 소리 지르며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진짜 하나도 모르시네요. 제가 문제가 있다고요? 어머님 아들이 문제 있다곤 생각 안 하시죠? 아들 데리고 검사 한번 받아보세요. 그럼 누구 때문에 저희가 딩크인 건지 잘 아시겠네요. 어머님은 제 말에 자기 아들 병신 만든다며 저한테 달려드시는 거 똑같이 저도 힘으로 어머님 밀치고 일어섰습니다. 제 몸에 손대지 마시라고 하자 있는 거 데리고 살아준 저한테 엎드려 절하셔야 할 판에 어딜 감히 손을 대시냐고 하고 시댁 끼쳐나왔어요. 혼자 운전해서 집까지 왔습니다. 남편은 그 뒤로 2시간쯤 지나서 집에 왔어요. 저희 남편 저 보고 하는 첫말이 뭐였는 줄 아세요? 그걸 굳이 말했어야 해? 이겁니다. 너무 황당하더군요. 그럼 내가 그런 소리 안 듣게 막아주지 뭐했어? 내가 병신 취급받는 건 괜찮아도 당신이 병신이라니까 그게 억울해?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꾸도 못하고 한숨 쉬며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전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남편에게 이혼을 얘기했어요. 남편은 부모님께 다 말씀드렸다고, 근데 굳이 왜 이혼을 해야 되냐 하더군요. 어쩐지 시댁 식구들 누구한테도 연락 한 통 없더니 남편이 불임인 걸 다 말씀드리고 온 건가 봐요. 저는 우리 사이에 더 이상 어떠한 신뢰도 남아있지 않고 우리 사이엔 아무것도 없으니 여기서 그만하는 게 맞다 했습니다. 남편은 이혼은 안 된다며 자리를 피했어요. 그 뒤로 얘기만 하려고 하면 자리를 피하기 일쑤였어요. 이대로 시간만 질질 끌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생각하고 출근하는 남편 붙잡아서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혼 생각 변함없고 당신이 합의해주지 않는다면 변호사를 통해서라도 이혼할 거라고 더 이상 당신 치부 드러내고 싶은 게 아니라면 조용히 끝내자고요. 남편은 생각할 시간을 달라더니 그 다음날 결국 이혼하겠다 하더군요. 저 남자는 자기 체면이 더 중요했던가 봐요. 자기 체면 때문에 와이프가 어떤 취급을 받아도 가만히 있었고 자기 치부가 드러날까 이혼해주겠다 하는 거 보면요. 지금 보면 남편은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자기를 손가락질하지 않을 여자가 필요했던 게 아닐까? 합니다. 길다면 긴 결혼 생활이 정말 허무하게 끝이 났네요. 정말 웃긴 게 그렇게 저한테 핏대 세우셨던 어머님이 한 번 부부는 영원한 부부라며 이혼 다시 생각해보라는 문자를 보내셨다는 거네요. 물론 들어먹을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짜있는 자기 아들 이혼남 딱지까지 붙으면 누가 데려갈까 걱정이시겠죠? 저는 이제 결혼에 대한 생각이 조금 바뀐 듯해요. 오랫동안 잘 안다고 생각했던 남편의 본성을 이제야 알게 된 것 같아 정말 후회스럽습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손 털고 훌훌 일어날 수 있어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저를 걱정하실 친정부모님 생각밖에 안 나네요. 조만간 찾아뵙고 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슴 찢어질 저희 친정부모님 생각하니 진짜 불효자는 저였나 싶네요.